보행을 하다 보면 물론 박봉수 씨가 보행 습관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도 가시나 예리하는데 긁힐 수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 가죽도 이러한 그 긁힘이나 마모성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보행 습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또한 우리가 원피에서 상처가 나 있는 자국이라든지 화인 자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쉐파리라든지 그 진드기 자국들이 있는 그거를 다 오려내고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료 다이닝 할 때 그 부분을 커버를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서 신발 같은 경우 잡아 당겼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나중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고가의 가죽 제품. 요거 구입도 아주 똑똑하게 하셔야겠지만 관리만 잘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의 때가 묻은 이 가죽 제품들 더욱더 멋스럽게 보이는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가죽 제품 손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장롱 속에 고이고이 보관해왔던 가죽 의류. 가을 겨울철을 대비해 옷장에서 꺼내봤더니 어머어머 주름에 묵은 때까지. 어머나 이걸 어째 속상하네 속상해.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주부님을 위해 가을철 필수 패션 아이템 가죽 의류는 물론 소파까지 10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가죽 제품 손질법 주부가 간다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느는 것이 얼굴에 주름만은 아닌지라 가죽 의류의 주름 역시 막을 수 없을 듯한데요. 가죽 의류의 주름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뭐 없을까요? 가죽 재킷에 생긴 주름은 이 다리미 하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죽 재킷의 주름 시원하게 펴는 방법 공개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가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뜨거운 스팀을 쏘이면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답니다. 주름을 펼 때 스팀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름을 한번 펴볼까요? 먼저 가죽 전용 크림을 주름이 진 부분에 꼼꼼히 바르는데요. 가죽 의류를 손으로 충분히 만지면서 크림을 발라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을 덮고요. 다리미판에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은 온도로 다리미를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주름을 펴면 되는데요. 정말로 주름이 펴졌을까? 궁금해지죠? 짜잔! 정말로 주름이 싹 사라졌네요. 주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따라가는 핸드백. 아니 이게 웬 얼룩이야? 자주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묵은 때. 그래서 가죽 손질할 때 자주 사용하는 콜드크림 주부가 간다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 하나만 있으면 가죽 찌든 때 걱정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 미끌미끌한 부분 속에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가죽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가죽을 무두질할 때도 타닌 성분을 쓴다고 하니 효과 하나는 확실하겠죠? 먼저 이 바나나 껍질의 안쪽 매끄러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대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바나나의 습기로 인해서 이렇게 얼룩진 부분을 이렇게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바나나 하나로 묵은 때는 물론 반짝반짝한 윤기는 더불어 천연 광택제가 따로 없네요. 거실 분위기를 100배 살려주는 가죽 소파. 만만치 않은 가격만큼 관리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데요. 가죽 소파 관리하는 법도 살펴볼까요? 천연 가죽 소파는 닦으면 닦을수록 그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소파를 가볍게 닦아주면 때가 잘 끼지 않을 뿐더러 천연 가죽 고유의 질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제가 천연 소파 오래 사용하시는 비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짜잔! 어머, 이거 우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우유를 가지고 천연 소파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연 가죽 소파 오래오래 쓰는 방법 공개합니다. 먼저 우유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우유에는 지방 성분이 있어 왁스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우유와 물을 희석한 것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주면 처음 샀을 때 느낌 그대로 소파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합성 가죽 소파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주방용 세제 3스푼을 섞은 물로 소파를 2개월에 한 번씩 닦아주면 되는데요. 세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른 걸레로 소파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보송보송하게 닦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가죽 제품.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다는 사실. 주부님 확실히 아셨죠? 가죽 제품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잘 관리해주세요. 꼭이요. 네, 가죽 재킷, 가방, 소파. 아우, 손질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죽 제품을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비싼 거라 제가 했다가 망치면 어떡해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그 집에서 손질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네, 천연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 너무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해주시면 탈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에서 손질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주름이 생겼을 때 저온의 다리미로 이렇게 다림질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그 주름 부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또 주름이 쫙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 곰팡이가 보송보송해질 때까지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마른 천으로 싹싹 비벼서 털어내세요. 네. 그리고 클렌징을 묻혀서 그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말리시면 됩니다. 또 제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요. 가죽 가방에 그냥 물컵을 왈크닥 엎질렀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마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고 나니까 이렇게 물 엎질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론 집에서도 이제 아니면 밖에서도 물을 흘릴 수가 있고 네.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통상적으로 주부님들께서 급하게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차가운 바람으로 해야지 뜨거운 바람을 하게 되면 수축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얼룩을 지워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통풍을 잘 시켜야지만이 수분이 발산을 해서 다 지워질 수가 있고요. 또한 신발류 같은 경우는 원형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안에다가 신문지를 말아서 넣든지 아니면 자켓 같은 경우는 옷걸이에 잘 걸어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가 많이 심하게 물이 묻어있는 건조한 다음에 솔로 깨끗하게 브러싱을 시켜주면 원래 결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다 귀찮아. 내가 손댔다가 괜히 더 일이 커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세탁소를 이용할 때 간판에 가죽 전문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좀 속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탁하고 가죽 세탁은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죽 제품은 용제를 우리가 공업용과 화학용 두 가지 용으로 쓰고 있는데요.